네, 반갑습니다. 입재비밀 살루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입재비밀의 매년 시그니처 영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2023년 한 해 주목할 청약 단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현재 전국적으로 특히 대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청약을 진행했다 하면 웬만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도 대부분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심지어 취소되는 단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 단지나 청약을 넣기보다는 주목할 단지, 입지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곳들을 잘 추려서 진행을 해야겠죠. 오늘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대구 부동산 주목할 청약 단지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처음 살펴볼 주목할 청약 단지는 수성구 MBC 내거리의 MBC 더샵입니다. MBC 내거리는 얼마 전에 벤처밸리 내거리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렇다 보니 가칭으로 불리고 있는 MBC 더샵도 벤처밸리 더샵으로 바꿔서 불러야 하나요? 일단 부르기 편하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MBC 더샵으로 하겠습니다. MBC 더샵의 입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범원 내거리에서 동대구역까지 여기가 동대구 벤처밸리입니다. 동대구 벤처밸리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대구시장 선거 공약에서 인프라를 더욱 늘리겠다고 선언한 지역이니만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MBC 내거리를 기점으로 북쪽은 벤처, 창업, 각종 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고 남쪽으로는 법원, 검찰청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변호사, 행정사 등 유관업종들이 있고 범원 내거리까지 가면 의료, 행정, 금융 등의 기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모여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는 MBC 내거리, 그 자리에 랜드마크급 고급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MBC 더샵이 고급 주상복합인 부분은 조감도에서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른 것보다 바로 이 사업비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1조가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보통 일반 아파트가 2천에서 3천억 정도로 진행하고 고급스럽게 가면 5천억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1조가 넘으니 고급 주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포스코에서 작년에 런칭한 더샵의 하이엔드 브랜드죠. OTL을 접목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피셜이 나오면 재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급 주상 복합의 평수도 대형 평수 위주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옮길 만한 유인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범호동 1번지라는 상징적인 집 주소까지 가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MBC 내거리는 얼마 전에 엑스코선 정차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노선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MBC 내거리역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교통 입지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래 이 인근은 주거지역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지역으로 일자리는 많았지만 거주할 곳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MBC 더샵을 대장으로 인근의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면 직주 근접을 완성시킬 수 있는 명품 입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완성을 MBC 더샵이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청약 단지는 바로 달서구의 상인 센트럴 자이입니다. 상인 센트럴 자이는 상인 내거리 송현 주공 3단지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부지가 넓고 바로 뒤 월곡 역사공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길 건너면 비수성구에서 명문으로 볼 수 있는 영남고, 상원고 그리고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대건고와 효성여고 등을 보낼 수 있겠네요. 대구가 특히 학군이 중요한 도시라고 한다면 제2의 학군지라고 볼 수 있는 달서구, 그 중에서도 월성 상인 이쪽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월성 지역은 상인 지역보다는 신축 단지들이고 학원가와 근린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고 롯데백화점 및 주변 인프라들이 예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월성 쪽보다는 깔끔한 느낌은 덜하죠. 그래도 상인역이라는 역세권, 중고등학군 등의 강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인역 주변의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신축으로 브랜드도 자의로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센자는 앞으로의 호재가 무궁무진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실거주 가치 위주로 안정감 있게 받쳐줄 만한 그런 입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인센트럴 자이도 대형 평수가 있지만 조합원분들이 선점을 한 상태고 일반 분양이 진행이 된다면 전용 84 국평 기준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현장도 작년에 분양 예정이었다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요. MBC 더샵과 마찬가지로 후분양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중간에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지면 일반 분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입지는 남구의 명덕 이편한 세상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 마크입니다. 명덕 이편한은 명덕역 바로 앞 코너 자리에 위치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부지도 엄청 넓죠. 1758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층수도 35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대단지와 고층의 웅장함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대형 평수도 있지만 여기도 조합원분들이 대형 평수를 선점하고 일반 분양에는 전용 84까지 나오는 부분은 아쉽네요. 명덕역의 입지는 대구에서 몇 안 되는 지하철 환승역의 역할을 하는 주요 역사입니다. 대구에서 환승역은 3군데가 있는데요. 1호선,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 그리고 2호선, 3호선 환승역인 청라 언덕역, 그리고 1호선,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입니다. 대구에서는 달고벌대로 2호선 라인이 중요한 만큼 반월당역과 청라언덕역만큼의 파급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승역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명덕역 주변 학교로는 명덕초, 경북여고, 경북예고, 그리고 대구 교대 등이 있고 주변으로 식당이나 맛집들도 많은 편입니다. 다이소나 식자재 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명덕 내거리는 시내와의 접근성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명덕역에서 반월당역까지 지하철 한 코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면 운동삼아 걸어 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명덕 내거리 코너에 대단지 신축이 들어선다면 가시성도 좋고 상징성도 가질 수 있겠죠. 맞은편에 대봉서안 이 다음이 24년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둘 다 완공이 되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덕 이편한은 철거 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현장 역시 분양 일정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년 초에 분양 예정이라는 날들이 들리는데 오피셜이 나오면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입지는 바로 동대구역 인근의 동대구 이편한입니다. 동대구 이편한은 조감도에서 보듯이 신세계백화점 바로 앞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백화점을 슬리퍼 신고 갈 수도 있는 슬세권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대구에서 가장 선호되는 백화점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동대구역을 끼고 있다는 부분일 텐데요. 대구 분들뿐 아니라 타지에서도 KTX를 타고 오기 편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와서 소비하는 부분도 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세계백화점은 인기도 많고 자주 가고 싶은 그야말로 욕망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신세계백화점을 매일 바라보며 사는 라이프가 되겠네요. 동대구 이편한은 신세계뿐 아니라 동대구역도 바로 앞에 있다 보니 이 동대구역의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대구역은 지금도 대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선들이 이어지며 그 확장성을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KTX와 고속버스, 지하철 1호선 외에도 대구권 광역철도,
그리고 엑스코선이 정차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동대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권 광역철도를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동대구역 인근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는 타지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역은 출퇴근 시간에 더욱 북적이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대구역이 수성구, 특히 법원 검찰청이 있는 동대구 벤처밸리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업무로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더욱 왕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소 북적일 수 있는 동대구역에 동대구 이편하는 아래층에 4층까지 상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용하고 아늑한 주거지의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인프라나 교통이 편리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육시설이 열세이다 보니까 어린 자녀를 둔 세대보다는 마찬가지 교통이나 인프라 등에 더욱 가치를 두는 분들에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구부동산 23년 주목할 청약 단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4개 단지 중에 우리 가정의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위기상 청약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청약 일정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만큼 무조건 청약 넣으라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대구의 많은 물량 중에 선별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청약이 장점이 많은 내 집 마련 방식이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입지를 선별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즘 부쩍 3040 분들의 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이 되기도 했고 최근 특례 보금자리 등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에 목돈이 움직이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상황에 맞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푸릉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특강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에서 본격적인 입주장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채워지고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움직여야겠죠. 매매든 전세든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